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이상욱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보시고 녹음 쪽 마이크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계셔가지고요. 조금 보충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설치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컴퓨터가 어떤 단자를 사용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오래된 노트북을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 노트북은 왼쪽에 헤드폰 단자, 오른쪽에 마이크 단자, 즉 헤드폰과 마이크 단자,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거의 모든 데스크탑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는 조금 오래된 모델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개 헤드폰 단자는 녹색이나 이런 연두색 가까운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마이크 쪽 단자는 붉은색 또는 이렇게 분홍, 핑크색 이런 색깔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있을 때도 있고 두 군데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듣는 이어폰 따로, 녹음하는 마이크 따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노트북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노트북은 초점이 잘 안 맞죠. 단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좀 마크가 지워졌는데 이렇게 헤드셋 모양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어폰과 헤드폰이 하나로 붙어져 있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런 형태의 이어폰들을 쓰셔서 듣기도 하고 녹음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자를 쓰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시거나 헤드폰을 쓰실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그 두 번째 보여드렸던 조금 비교적 최근의 노트북을 쓰시는 경우에는 마이크 단자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끝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뉘어져 있는 소위 사극 단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어폰의 중간에 이렇게 마이크도 여기 마이크 부분입니다. 마이크가 달려있는 이런 이어폰들을 쓰시면은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어폰을 바로 연결해서 쓰시면 듣기도 들으실 수 있고 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같이 단자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헤드폰은 따로,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는 예전에 헤드폰 이제 게임할 때 쓰던 게임 헤드셋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자가 이렇게 헤드폰 끝에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두색 쪽은 소리가 나오는 쪽에다 꽂아주고 이 붉은색은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 단자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칙상은 그런 헤드셋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자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경우에 또는 이 헤드폰을 따로 쓰고 또는 제가 지금 오늘 주문해서 받은 이런 독립되어 있는 마이크를 따로 구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600원짜리 한번 사봤습니다. 나중에 소리가 어떤지는 테스트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헤드폰 이어셋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결과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에 맞는 헤드셋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상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드폰과 마이크 단자가 나뉘어진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헤드폰, 마이크 단자를 꽂고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집니다. 얘는 이런 사극짜리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주는 이런 사극짜리 이어폰을 꽂았을 때 이 듣는 신호는 이어폰으로 쏴주고
이쪽에서 나오는 마이크 신호는 또 마이크 신호대로 컴퓨터에 전달해주게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네, 젠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단자가 두 개로 나누어진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일체형 이어셋을 사용하셔서 녹음을 하시고 소리를 듣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다가 이거를 네, 마이크 쪽에 붉은색, 헤드폰 쪽에 녹색 꽂아서 사용하시면은 스마트폰용 이어폰도 이런 단자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경우에도 사용하셔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자는 뭐 구매하시는 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800원 정도에 샀습니다. 네. 컴퓨터 전문 샵에서 샀고요. 네. 뭐 비싸도 아마 1,500원 이내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소에서 파는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단자가 하나로 합쳐진 즉 4극짜리 이어폰을 꽂는 신형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헤드폰 따로 구형 헤드폰 쓰고 이런 마이크를 외부 마이크를 따로 연결해서 쓰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에 반대되는 이런 장비도 있습니다. 즉 일반 노트북의 4극짜리 쪽에 꽂아서 나오는 이 선을 두 개로 분리해서 하나는 헤드폰 선, 하나는 마이크 선으로 분리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 외장 마이크를 이쪽 붉은색 단자에 꽂으면은 일체형인 컴퓨터에서도 소리를 다른 마이크로, 외부 마이크로 해서 녹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과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를 설치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컴퓨터 OS에서 어떻게 마이크를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 10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8 버전 이후는 인터페이스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전에 윈도우를 쓰신다면은 아마 사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이 설정 항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정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스템의 소리 부분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입력 장치가 중요한데요. 입력 장치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마이크를 하나 연결을 해놨고요.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마이크 하나가 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드롭다운 메뉴를 내려보시면은 다른 마이크들이나 다른 입력 장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캠을 설정하시면요. 웹캠을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웹캠의 마이크가 이 아래 뜰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크를 연결 안 하셨는데도 노트북이라면 노트북 자체 마이크에서 소리가 녹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마이크가 소리를 좋게 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녹음 시설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여러 개의 마이크가 떠 있다면은 그 중에서 소리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좋게 들리는 걸. 테스트 녹음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잘 녹음되는 거를 하나 설정을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조용한 방의 경우에는 노트북 자체 마이크나 아니면은 외장형 핸드 마이크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조용한 방을 찾기가 힘드시거나 울리는 방이라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어셋 즉 스마트폰의 통화용 이어폰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이 마이크의 신호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마이크의 신호가 잘 허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의 신호가 아예 안 올라오고 여기에 표시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입력 장치가 죽어 있거나 입력 장치가 잘못 선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마이크 신호가 오는데 너무 크게 와서 뭐
확 움직인다면은 이건 소리가 너무 크게 녹음돼서 소리가 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마이크의 입력 신호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입력 신호가 너무 작거나 크다면은 그것은 오른쪽에 있는 사운드 제어판 혹은 검색창에 제어판을 치셔서 소리 부분을 찾아가셔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사운드 제어판에 가보시면요. 네, 소리와 관련된 외부 하드웨어들이 등장합니다. 첫 항목은 재생이고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녹음입니다. 녹음의 마이크의 신호 수준이 어떤지를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신호가 너무 작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온다면은 그 다음에 마이크를 선택하시고 속성에 들어가셔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장치 사용이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준에 가셔서 마이크 배열의 스피커가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신호가 너무 작게 들어오거나 너무 크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마이크 증폭을 조정해서 마이크 신호가 훨씬 더 크게 녹음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작게 녹음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항목들을 잘 적용을 하셔서 소리의 크기와 입력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 신호를 설정을 하셔서 좋은 음질을 녹음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음질이란 건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음향을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된다? 예, 이게 코로나가 무서운 녀석은 무서운 녀석인가 봅니다. 무슨 유튜브 100만 양성설도 아니고 이거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한테 미디어 제작 전문가가 되게 해야 된다니 이 참 코로나가 참 싫습니다. 네. 저도 아직까지도 좋은 음향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 몇 편 제작하면서도 여러 번 바꿔보고 하는데요. 아직도 최적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좋은 소리를 위해서 조금 손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이어셋을 말씀드렸지만 이어셋의 소리 말고 더 좋은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세팅을 조금 더 나은 그러면서도 돈이 안 드는 상황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황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발표로는 이런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및 학교의 지원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고전분투하고 계시고 당장 제작하시느라고 많이들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일단 항상 아,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